안녕하세요. 오늘 8회차 운동 인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회차까지 동일한 운동들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체력이 늘어나신 만큼 이제 새로운 운동 동작에서도 약간씩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회차 인트로 먼저 들어가고 나서 8회차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8회차부터 할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스쿼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과 무릎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내 골반 넓이 혹은 어깨 넓이를 잡는데, 이거는 뭐 교정을 위한, 말 그대로 체형 교정을 위한 스쿼트를 하느냐 혹은 운동을 위한 스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넓이는 틀려지게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체력을 위한 스쿼트이기 때문에 어깨 넓이라고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쿼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앉을 때 무릎이 발끝을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무게중심이 머리를 기준으로 가운데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장 토크가 많이 걸리는 데가 대퇴 사두근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허리를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허리가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 구부러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허리를 잡는 교정을 할 거예요. 스쿼트 자세를 교정을 해야 할 건데, 이때 준비하셔야 될 준비물은 수건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건을 하나 잡는데요. 수건을 잡는 넓이는 내가 그냥 똑바로 섰을 때 팔이 떨어진 이 넓이 그대로 타월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세는 일반 스쿼트 자세 그대로 내려가는데, 이때 내려가서 양손을 위로 올려서 팔을 귀 옆에 붙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보통 이제 허리 안 펴지시는 분들, 그리고 허리 못 쓰시는 분들 스쿼트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등이 굽는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귀 옆에 붙는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쭉 만세 올려주시게 되면 허리가 어떻게 되죠? 허리가 자동으로 펴지게 돼 있어요. 팔을 올리게 되면은 등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실 건데,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시냐면은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올리셔야 되는데 등에 힘이 없으니까 이걸 올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앞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 빠지지 말고 이 상태에서 팔만 그대로 올려서 일어나 주시는 동작이에요. 그대로 타월 잡고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만세,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일어나시는 동작입니다. 물론 지금 8회차까지, 그러니까 7회차까지 운동을 하셨더라도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동작 하시면 상당히 힘드시고요. 해보시고 이거 체력적으로 내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스쿼트 하시면서 먼저 체력 먼저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체력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작,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만세하고 일어나 주시는 동작으로 해주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운동 데드리프트 들어갈 건데요. 데드리프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데드리프트는 하시는 종류에 따라서 이것도 어디를 내가 타겟으로 잡냐에 따라서 자세가 조금씩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고 부르는 데드리프트고, 그리고 어디 허리를 중점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동작인데요.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선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빠지고 무릎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무릎 관절이 아니라 그 위에 근육을 짚고 여기서 가슴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쭉 내밀어 주시면 허리가 이렇게 펴지게 되죠. 이 허리가 펴진 상태에서 가슴이 먼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쭉 올라와 주시는 동작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 중에서는 많진 않아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여성분들만 그렇게 좋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허리가 이렇게 핀 상태가 아니라 허리를 이렇게 꺾은 상태,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꺾인 상태로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허리를 꺾는 게 아니고 허리를 그대로 펴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더 꺾으시면 안 되고 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시는 동작이고, 체력이 그래도 조금 더 된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체력 안 되시는 분들은 요만큼만 내려가서 피시더라도 상관없어요. 반복하다 보면 허리에 힘이 생기면서 점점 가동 범위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 좀 있으신 분들은 내려와서 여기서 그대로 핀 상태로 올려주시고, 그거보다 내가 힘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허벅지 위에 짚으시고요. 허리를 핀 상태,
내려가기 전부터 일단 허리부터 먼저 피셔야 돼요. 항상 허리를 펴야지 이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허리를 피신 상태에서 그대로 어디까지 바닥이랑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유지하면서 내려왔다가 올라오시는 동작인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려오다가 한 이쯤까지는 내려오는데 여기서 등이 이렇게 굽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해서 굽어지는 위치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펴지는 위치가 여기다. 여기서 내려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굽어요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올라오시고.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근육, 신경이 발달하고 근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가동범위 자동으로 조금씩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힘이 빠졌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근데 저 이거 잘 못 느끼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한 손을 등에 짚으세요. 짚은 상태에서 여기서 등이 구부러지게 되면 여기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손을 짚고 있으면. 그래서 힘이 빠졌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멈춰서 가슴을 살짝 내린다? 허리 핀 상태 그대로 올라오시는 거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은 푸시업인데요. 푸시업 똑같아요. 저번에 하던 거랑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푸시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의 위치는 지렛대원리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손의 위치는 내 대흉근의 중간. 그래야지 가슴 근육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보세요. 여기서는 가슴 근육이 안 움직이고 어깨 근육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슴 옆에 두신 상태에서 밀어주셔야지 가슴 근육이 움직이면서 운동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 위치는 가슴 옆에. 그리고 세 자세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정말 나이도 좀 있으시고 힘이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벽에다 대고 벽에서 하시는 월스쿼트, 월푸시업, 벽에다 대고 하시는 푸시업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보다는 힘이 좀 있는데 무릎 대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무릎 댄 상태에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쉬다가 그대로 밀고 올라와서 완전히 내려가서 쉬어주는 동작. 완전히 쉬어주셨다가 그대로 밀고 올라오시는 동작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보다는 저 힘이 좀 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릎 댄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는 푸시업, 그리고 그거보다 힘 더 있으신 분들은 핀 상태에서 그대로 푸시업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엉덩이 빼지 마세요. 대부분 하시다 보면 엉덩이 들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꺾어서 하시는 분들, 꺾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은데, 배에 힘을 주셔서 몸을 일자로 유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푸시업 동작 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운동은 하체 운동, 둔근. 근데 둔근과 그리고 이쪽 햄스트링을 같이 자극해주는 동작인데, 말 그대로 균형 잡을 수 있는 곳에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발을 뒤로 뻗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발을 차시는 분들 많거든요. 절대 차는 게 아니고요. 특히 둔근이 내 엉덩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한계 지점이에요. 여기서 더 안 올라가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골반을 틀었거나 상체를 숙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선 상태에서 상체도 숙이지 말고 고정.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둔근, 엉덩이 조여지는 거 힘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꿈치가 어디 내 엉덩이를 향해서 쭉 당겨준다, 조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햄스트링, 대퇴기디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와서 그대로 조여주는 동작. 이게 네 번째 동작이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운동 들어갈 건데, 자, 다섯 번째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은, 다섯 번째 운동은 저희 또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그대로인데, 저희 보시면은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들어주고, 반대손 반대발을 뒤로 들어주시는,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동작인데, 이 동작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요, 팔을 벌리거나 굽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을 말 그대로 피지 않고 벌리거나 굽히게 되면은 어깨 운동이 돼버려요. 어깨 운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핀 상태 그대로, 그리고 둔근 같은 경우에도, 다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많이 올려야지 해서 이게 튀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올려주셔야 등 전체와 둔근이 같이 운동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 동작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운동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운동은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저희가 지금 스쿼트,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 푸시업, 그리고 힙 익스텐션, 그리고 지금 슈퍼맨 엑서사이즈 변형 동작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실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이것도 등 운동인데요. 보시면 선 상태에서 양손을 위로 뻗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찬가지로 팔 구부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귀 옆으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요. 보시면은 제 팔꿈치를 보세요. 제 팔꿈치가 보시면 어디로 가죠? 제 등 뒤로 빠지죠. 등 뒤로 빠지기 때문에 보시면은 등 뒤로 빠지게 되면 견갑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견갑골 감싸고 있는 능형근이랑 승모근 이제 그 중간 부분, 이 부분이 수축이 되면서 운동이 되죠. 이렇게 등이 조여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 둘, 그대로 조여주고, 셋, 완전히 와서 조여주고, 네 개, 그대로 와서 조여주고 해주시는 동작인데요. 동작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팔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서 내 몸 뒤로 빠진다. 요 동작인데, 요 동작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 하시고 나서 다음 동작은 앞에서 그대로 뒤로 팔꿈치를 보내주시는데, 몸 뒤로 팔꿈치를 보내주시는데, 팔꿈치를 이렇게 뒤로 보내는 동작이에요. 근데 제 등 이쪽 견갑골인들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등이. 그래서 내 견갑골을 싸고 있는 주변 근육들이 조여지는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 동작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하실 운동은 복부 운동.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 게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런치 갈 거예요. 크런치는 우리가 한동안 지겹게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왜? 크런치가 어느 정도 돼서 내가 배에 힘이 생기면 다른 복부 운동의 응용 동작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크런치를 복부 운동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자, 크런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눕게 되면은 허리 여기가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손을 넣은 상태에서 배에 힘을 줘서 눌러주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아서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직근이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힘이 없으신 분들은 누운 상태에서 요것만 조여서 하시더라도 운동이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다 하신 분들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얼마큼 올라가야 되느냐면은 약 10에서 15cm 정도. 많이 안 올라가요. 한 요 정도만. 이 상태에서 요만큼만 올라가시는 동작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요 방향으로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을 둥그렇게 말면서 복직근을 수축시켜주시는 동작. 누워서 하시면은 누운 상태에서 이때도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렸어요. 목을 잡고서 머리 뒤에 손을 올리고서 끌어올리게 되면은 경추 나가요. 목 디스크 걸리는 지름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손은 귀 옆에 두시거나 혹은 턱 밑에 두고서 그 상태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리고 힘이 좀 더 있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그냥 아예 앞으로 뻗어버리셔도 돼요.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10에서 15cm 정도만 올라가는데, 이때 둥그렇게 말리면서 배에 힘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 엉덩이가 어떻게 돼 있죠? 엉덩이가 올라가면서 같이 살짝 들리면서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근육을 더 강하게 수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수축, 그대로 수축, 그대로 수축, 혹은 턱 밑에 두시고 고개를 이렇게 당기시는 거 아니에요. 고개 당기지 말고 턱 들어준 상태로 그대로 올려주시는 동작입니다. 자, 8회차 운동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변한 거는 스쿼트 하실 때 타올 한 장 가지고서 하시는 거. 그리고 스쿼트 다음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변한 거 없고, 이제 하나가 다른 게 추가가 됐죠. 어떤 거? 풀다운 동작과 로우 동작이 들어갔어요. 물론 나중에는 등 상부뿐만 아니라 등 하부까지 같이 운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먼저 등이 어떻게 움직이고 수축이 되는지
특히 등상부가 어떻게 움직이고 수축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운동이 꼭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근력이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 더 강도 있는 응용 동작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운동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팔 벌려 뛰기와 버핏 하실 건데요. 팔 벌려 뛰기 같은 경우는 설명할 필요 없고, 버핏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뛰는 게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뛰는 동작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걷는 형태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운동은요, 보시면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3세트만 하겠지만 3세트가 아니라 이 마지막 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3세트가 아니라 세트 수를 더 늘리고, 그리고 하시는 개수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머슬에 집중하는 방법 있어요. 근육에 집중하는 방법. 근육이 움직이는 자세, 정자세를 만들고 근육 움직임을 이해하고 운동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빨리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해본 바로는 머슬에 집중하는 게 나중에 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왜 그러느냐?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자세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급하게 인터벌로 돌린다고 자세는 하나도 제대로 맞지 않는데, 운동을 그렇게 해봤자 체력만 좋아지고 초반에는 살이 많이 빠져요. 근데 실제로 내가 몸을 만들려고 할 때는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머슬 운동을 집중해서 먼저 3세트씩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체력을 위한 팔 벌려 뛰기, 그리고 버핏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뭐 3세트가 아니라 5세트, 내가 체력이 되면 7세트, 10세트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말 그대로 그때 더 많은 지방을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운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8회차 인트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8회차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